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시대를 맞아서 정말 뜨겁게 주목받는 기업이죠. 반도체 기판 전문 회사 TLB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TLB 요즘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메모리 업황이 좋아져서 그런 수혜를 넘어서요.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이쪽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크면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거든요. 아, 직접적으로요? 네, 특히 그 고부가 가치 제품 있잖아요. 좀 더 비싸고 성능 좋은 거요. 그런 제품 수요가 확 늘면서 TLB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TLB가 정확히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주 고객은 누구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TLB 주력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메모리 모듈 PCB. 특히 요즘 그 차세대 메모리 DDR5로 전환이 빨라지면서 이게 전체 매출의 거의 한 59% 핵심 사업이 됐어요. 와, 6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SSD요. 저장 장치. 거기에 들어가는 PCB인데 이게 한 36% 정도 담당합니다. 아하, 메모리랑 SSD 기판이군요. 고객사는요? 고객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런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네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TLB를 선택하는 이유, 그러니까 TLB만의 경쟁력이랄까요? 기술이나 사업적인 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요, 아주 미세한 회로를 정말 정확하게 만드는 초정밀 공정 능력, 이게 뛰어나고요. 또 데이터가 빨리 오가는 고주파, 고속 신호 처리 기술,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설계하는 능력, 커스터마이징 역량도 강점이고요. 특히 여러 층 쌓아서 회로 밀도 높이는 거 있잖아요. 빌드업 공법이나 미세 회로 구현 기술, BVH 같은 거. 이런 건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하군요. 사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업적으로는 이미 국내 메모리 모듈 PCB 시장에서 선도권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기술이나 품질 장벽이 꽤 높아서 신규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아, 진입장벽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AI 시대에 맞춰서 미래 성장 동력도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가요? 앞으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나 Core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테스트용 PCB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AI나 고성능 컴퓨팅, HPC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PCB 시장 확대, 이것도 TLB에게는 아주 큰 기회죠. 그렇겠네요. 근데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TLB만의 확실한 차별점, 이게 뭘까요? 물론 경쟁사들도 DDR5나 고부가 기판 사업 강화하고 있죠. 당연히요. 근데 TLB의 진짜 차별점은 현재 주력인 DDR5 시장에서 앞서 나간 효과에 더해서요. CXL이나 소아캠 같은 그 차세대 인터페이스용 PCB 개발에서 한 발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아, CXM이랑 소아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앞으로 서버 기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CXL, 소아캠, 방금 말씀하신 이 기술들이 핵심이라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왜 중요한 거죠? CXL은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쉽게 말해서 서버 안에 있는 두뇌, 그러니까 CPU랑 기억장치, 메모리, 그리고 AI 연산 돕는 가속기 있잖아요. 얘네들 사이를 연결하는 초고속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데이터 고속도로군요. 맞습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확 줄여서 서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죠. 2022년에 CXL 3.0 표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PCB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SOCAM은요? SOCAM, 이건 시스템 온 칩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의 약자인데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마이크론이 양산을 준비 중인 새로운 메모리 모듈 규격이에요. 이게 AI 서버에 꼭 필요한 고대역 폭, 저지연 특성을 갖췄습니다. 엔비디아 주도라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삼성, SK 하이닉스도 물론 개발 중이고요. 근데 TLB가 이 SOCAM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걸 80만 장 도입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더
주목받고 있죠. 아, 그 뉴스가 있었군요. 네, 관련 매출은 아마 2026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생산 능력 확보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증설 계획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고성능 제품 라인은 100% 풀가동 중일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해요. 100%요? 와, 네, 그래서 베트남 1공장, 2공장 증설하고 국내 안산공장도 확장해서요. 전체 생산 능력을 한 40% 이상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이면 꽤 큰 규모네요. 좋습니다. 최근 실적 보면 이런 성장세가 숫자로도 딱 증명되는 것 같아요. 2025년 2분기 실적하고 재무 상태는 어땠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이 641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2%나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와, 62% 성장이에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AI 서버용 고사양 DDR5 수요가 워낙 강했고요. 제품 가격, 그러니까 ASP도 작년보다 한 30% 수준 올랐어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거죠. 원자재 가격 부담도 상쇄하고요. 가격도 올랐군요.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약 76%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고요. 유동 비율도 양호합니다. 현금성 자산도 한 159억 정도 있고요. 다만 재고가 좀 늘고 하면서 운전 자본 부담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아, 현금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럼 하반기 전망과 함께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포인트, 또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에도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전체 매출 한 2,553억, 영업이익 2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AI 확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 둘째,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좋다는 점. 컨센서스도 계속 넘어서고 있고요. 셋째, 아까 말씀드린 CXL, SOCAM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매력적인 포인트들이네요. 리스크는 없나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수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의존도 문제. 또 공장 증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아니면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 이것도 리스크고요. 경쟁사들도 AI나 서버 쪽 고부가 깊은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서 기술 격차가 좁혀질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잠재적 매도 물량, 오버행 이슈도 좀 주의는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TLB는 확실히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DDR5를 넘어서 CXL, SOCAM으로 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TLB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빠르게 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TLB가 지금의 기술 우위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